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서주면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예, 첫 번째 물음표는 여선거인단 신청한 김재원으로 하겠습니다. 아니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그런데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인단으로 지금 야권의 최고위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네. 이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달라고 앞다퉈서 문자를 보내와서 기꺼이 한 표를 찍기 위해 신청했다면서 인증 사진까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. 이재명 후보에게는 손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 TV 토론회 때 여자 대통령을 인생곡으로 꼽은 추미애 후보를 찍겠다고도 했습니다. 이 해당 글에는 추 후보를 팍팍 밀어주겠다는 댓글들이 줄지어 달리기도 했습니다. 네, 물론 진심은 아니겠죠. 예, 뭐 그러겠죠. 네. 이 강성 지지층이 많은 추 후보가 여당 후보가 되는 게 야당으로서는 더 유리하다는 말을 비틀어 한 것 같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들이 모인 SNS에서 여권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 대신 다른 후보를 뽑기 위해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하자는 글이 올라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야권 입장에서는 수월한 상대를 뽑자 네. 이런 역선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.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?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. 예. 이 오늘 예비 경선을 통과한 6명의 민주당 후보는 이 100% 선거인단 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. 예, 그런데 이 선거인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? 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자동으로 선거인단이 되고요.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신청만 하면 선거인단이 됩니다. 네. 예,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도 이 가능한 겁니다. 저도 오늘 해봤는데요. 이 휴대폰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서 기자도 그러면은 민주당 경선 인단인 거네요, 지금. 그렇습니다. 투표권이 있는 거고. 네. 저도 하면 할 수 있는 거고. 가능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민주당도 근데 역선택 가능성을 모르지 않을 텐데 네. 그 내부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. 예, 뭐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 예. 이 선거인단이 많아질수록 이 특정 조직의 투표가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일반 여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저희가 목표가 한 200만 넘게 이번에 한번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국민 경선인단을 역선택하기는 쉽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뭐 실제로 2017년 경선도 이번처럼 100% 국민 경선제가 실시됐었는데 그때 역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 모임인 박사모가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면서 민주당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과반이 넘는 득표로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. 서 기자, 경선인단 중에요. 네. 당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? 네, 뭐 당연히 일반 국민을 얼마나 모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. 2017년 경선 때를 보면 전체 214만 명 가운데 일반 국민이 절반이 넘는 130만 명 정도였습니다. 당원처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만큼 각 후보들은 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선거인단을 되도록이면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. 예. 네,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모집 인원을 할당하거나 이 확보한 선거인단 명단과 전화번호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. 예, 첫 번째 물음표. 여선거인단 신청한 김재원의 느낌표는 안티팬도 반갑다로 하겠습니다. 네. 이 민주당은 이준석 돌풍과 토론 배틀 등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이 국민의힘 때문에 경선 흥행 부진을 걱정했었습니다. 하지만 기존 8명의 후보가 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벌써 70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모집했습니다. 2017년 경선 때와 비슷한 속도인데 민주당은 김재원 최고위원처럼 역선택을 해도 좋으니까 많이만 신청해달라라면서 독려하는 분위기입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의 열성 지지층 독일까 득일까로 하겠습니다. 저는 열성 지지층 하면 그 삼김이 생각이 나요. 네. 김대중, 김영삼, 김종필 이제 이분들만큼 열성 지지층이 있었던 분들도 없었을 것 같은데 정치인에게 사실 좋은 거죠. 그렇습니다. 근데 네. 독이 된다는 거는 어떤 맥락입니까? 네, 뭐 윤석열 전 총장은 현재 국민의힘 입당과는 좀 거리를 두면서 중도 예. 확장에 나서고 있죠. 그런데 일부 열성 지지자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단적인 모습이 지난 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난 뒤 있었던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해 드릴게요. 가족 사건 증명을 답변하지 말고 답변하지 말고 좌파니까 답변하지 말라. 네. 저
사람이 근데 누구입니까? 네, 뭐 저희 기자도 저기 현장에 있었는데 이 처음에는 수행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지자였습니다. 하루 전 민생행보 첫 일정으로 이 대전 현충원을 찾았던 날에도 부정선거를 밝혀야 대통령이 된다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. 예. 또 지난달 출마를 선언할 때는 더불어 공산당을 소탕해달라는 등의 문구가 달린 화환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은 중도 확장이 시급한 그런 상황인데 네. 저런 열성 지지자의 네. 행태는 난감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열성 지지자들 때문에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도 할 수 없어서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같은 고민이 단순한 기운은 아닙니다. 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한 응답자 가운데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33.2%였습니다. 지난 4월에 43.6%에 비하면 10%포인트 정도 하락한 거죠. 이 같은 기간 동안 중도층에서 10%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한 이재명 지사와는 대조적입니다. 중간 평가긴 합니다만 네. 수치만 보면은 윤 전 총장보다는 이 지사가 중도층 확장에 좀 더 성공을 한 것 같아요. 예, 그런 셈이죠. 예. 게다가 장모의 구속 뒤에 윤 전 총장 스스로 이 중도보다는 보수에 가까운 행보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중도 확장 전략이 길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. 예. 이게 이제 핵심 지지층을 지키면서 중도 확장을 하는 것이 선거에서의 필승 공식인데 그렇죠. 예. 윤석열 전 총장 고민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. 네. 자,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. 예,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의 열성 지지층 독일까 득일까의 느낌표는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로 하겠습니다. 네.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귀국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했던 말입니다.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. 이 진보와 중도, 보수를 모두 아우르겠다는 윤 전 총장의 정치 실험이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. 네. 서주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 네.